안녕하세요. 타로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2월에 재회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죠. 올해 마지막 달. 혹은 이 흐름이 늦게 되면은 1월까지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잘못 왔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셔플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셔도 좋고요. 혹은 떠오르는 번호를 생각하면서 그걸 고르셔도 좋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카드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3, 5, 1, 4, 2 3, 5, 1, 4, 2번입니다. 자,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 분과 상대방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헤어진 지 기간이 있거나 혹은 두 분 다 강하게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12월의 흐름에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정말 움직일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연락 오면 얘기나 들어는 볼게. 근데 내가 연락하고 싶진 않아. 근데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문득문득 떠오를 때 잠깐 아련해지고 생각에 빠지시긴 하지만 그거를 좀 상대방에게 보여주진 않고 행동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반에는 행동할 생각이 없고 그래 나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챙길 거야. 괜히 내가 이렇게 너한테 연락했다가 내가 이러면 어떡해. 겉과 보이는 거에 다르게는 상대방도 좀 많이 생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거의 뭐 황폐하다고 해도 무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생각하면 좀 미안한 게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방법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좋은 방법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정말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는 동안은 여러분 좀 그 사이에 좀 마음을 정리하는 게 보이거든요. 초반까지는 좀 그래도 이 사람 참 안 맞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사람 좀 괜찮은 부분이 그래도 있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사랑했었는데 상대방과 여러분의 이런 좀 그리워하는 시기, 연락하려는 시기가 참 엇갈릴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없이 기다릴 때는 본인도 나도 네 연락을 기다리면 기다렸지 내가 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다라고도 나와요. 여러분의 상대방은 한 후반쯤 되어야 중후반쯤 되어야 여러분께 연락 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지금 정말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좀 인색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과 그리고 부끄러운 걸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히 거절당하고 웃음거리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잡다한 생각 그리고 당장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누굴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12월에는 정말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좀 많이 잠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초반에는 몰라도 후반으로 갈수록은 집돌이 집순이의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여러분께 연락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이분도 중반까지는 정말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분이. 이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에는 정말 마음을 굳히려고 연락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서 상대방에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상대방이라면 이번에는 정말 움직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가벼운 마음이나 뭐 단순히 외로워서 연락하기보다는 정말 깨달음을 얻고 이게 재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좀 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꺼내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께는 이 속마음을 처음에는 안 보여줄 것 같아요. 연락을 해왔을 때 처음에는
구구절절 얘기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가볍게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풀려간다 싶으면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세요. 마음적으로나 뭐 겉으로나 좀 여유로워지시고 여러분도 여유로움을 표현하시긴 하거든요. 나 이렇게 뭐 슬프지 않아. 뭐 그렇지 않아. 여러분도 혼자서는 좀 천천히 마음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이세요. 이분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가면서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헤어진 거였고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전하고 고민에 빠지시지만 중후반부터 정리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생각나더라도 차라리 생각만 안고 가지 행동으로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진짜 한 중후반 때, 그것도 중반도 거의 끝중반 있잖아요. 아예 후반 쪽으로 연락했을 때는 괜찮으신데 후반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꼭 이 사람만 만나야 되나? 후반에 가면 조금 괜찮을 순 있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이 보내기보다는 연락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확실히 좀 꼽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번 분들 중에 이제 또 새로운 인연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12월에 여러분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울적울적 할 때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는 인연이 있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과 성격은 조금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라서 더 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끝에는 뭔가 여러분들 성이 안 차서 여러분이 좀 걷어차는 느낌이에요. 굉장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후반 부분에 이분도 한 초반, 후반에 확실하게 이런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인데 굉장히 이분은 여러분께 좀 꽂혀 있네요. 그리고 섬세하시고 예민하면서도 열정도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이런 허한 마음을 채워줄 자신이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께는 새로운 인연이 오긴 오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한 12월은 여러분 할 걸 하면서 여러분의 좀 분위기 전환도 하고 약간 뭐 머리를 바꾼다던가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친구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나는 아직 연애할 땐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쳐내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께는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상대방을 좀 털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좀 듬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보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언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기다리게 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만나도 될까?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돌아보셔야 돼요. 이 관계를 내가 정말 이어가면 괜찮은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되는 거에 대한 좀 진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여러분께 좀 들이대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결정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은 정리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연락은 일단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후반까지는 끌고 가시는 느낌이라 어쨌든 결론은 연락이 온다. 그게 이제 중후반쯤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겉에 보이는 것과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둘 분 다 티를 안 내지만 속마음은 두 분 다 복잡해 보이십니다. 저는 이 1번 분의 상대방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이 사람을 만날지. 그리고 이 새로운 인연은 이미 여러분 주변에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좀 이분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태도를 봤을 때는 나는 뭐
이제는 뭐 그냥 솔로도 나쁘진 않아. 그냥 즐길 거 즐기고 뭐 막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시기를 보는데 특히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이럴 때 좀 더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밝으신 분이라 이분이 여러분도 보면서 뭐야 저 사람 참 밝네. 긍정적이다. 근데 이분도 되게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지고 속으로는 되게 상처도 많고 생각도 많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로운 인연도 한번 기회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해도 이 상대방의 연락이 옴으로써 여러분들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 얘기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도 보여집니다. 1번 분들 12월 이 상대방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는 저는 좀 늦으면 1월 달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늦으면 1월 중순까지도. 근데 문제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거나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 신기하네요. 저도 모르게 하나를 더 뽑았나 봐요. 가끔 이런 경우는 뭐야 이러면은 리딩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를 믿으세요. 자,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분 같은 경우는 참 흥미로워요. 되게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애정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참 끊어지진 않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2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은 항상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에 대한 생각 아니면 겹쳐 보인다던가. 그리고 2번 분 같은 경우는 그래 과거로 접어들자 하고 누구도 만나기 싫다 하면서 좀 사람들과의 교류를 좀 거부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냥 혼자 있을래. 아니면 사람들과 놀더라도 참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즐겁긴 즐거워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근데 2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연락 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것도 정말 초반부터 올 수도 있고요. 중후반도 특히 전 중후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중반쯤 되면은 더 좀 이 마음이 강력해져요.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이 떨쳐지지 않는 생각과 이 또 추억이 미화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연락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런 흐름은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때는 있죠. 약간 특히 술 마시거나 아니면 잠깐 센치할 때 한번 연락해볼까? 아니야. 연락 안 해야지. 그러니까 연락에 대한 흐름은 없으신데 상대방은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은 진짜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진한 사랑. 적어도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여러분과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좀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좀 뭐랄까 이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은 많이 떠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빈자리를 엄청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별이 상대방이 끝을 냈더라도 상대방도 마음 아픈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또 이 도깨비가 엮여 있잖아요. 도깨비와 텐텐타 동반자의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들까지 상대방 무조건 옵니다. 연락 중후반에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특히 중반부터 여러분께 조금씩 깔짝깔짝거릴 거예요. 처음에는 겉으로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흘리는 식으로라던가 SNS를 이용한다던가 어쨌든 자기를 보여주려고 조금씩 이제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 오는 거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끝낼 때는 정말 끝났다 생각을 하고 상대방도 초반까지는 그 마음을 유지를 해요. 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락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아니 됐어. 연락하지 마. 그러니까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락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느 정도 힘들어 하시고 좀 은둔 생활을 즐기려고 이제 그래 혼자서 다 떨쳐내보자 하면서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상대방의 연락이 옴으로써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이 복잡해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연락 오기 전에 혼자서 마음을 정리할 때가 여러분들은 좀 편안해 보이시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심란해지세요. 여태까지 정리했던 모든 마음이 상대방이 연락 옴으로써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준비해오고 그래 이제 정리해야지 정말 이제 얘 없어도 될 것 같아 했을 때 상대방이 연락 오면 그런 마음이 다 날아가고 다시 또 처음에 그 그리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좀 원망이 좀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올 거면은 그럼 좀 빨리 오던가 뭐 이제 와가지고 응? 뭐 어쩌자고 어쩔 거냐고 응?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상대방도 좀 자존심은 세우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 딴에는 꼽혔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쟤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대방과 다시 만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쌓아왔던 이런 추억들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특히나 여러분한테 힘들 것 같아요. 상대방보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대방에게 더 퍼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나. 물론 상대방도 여러분께 좀 잘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상대방이 왔을 때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이미 정리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 재회 자체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상대방도 큰맘 먹고 오는 거라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떨칠 수도 없어서도 있지만 근데 이런 상대방이 한 번 돌아서면은 정말 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분께 이번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이번 분들의 좀 주변의 새로운 인연, 주변 인연을 한번 봤었는데 아무래도 과거 이 재회의 이 기운이 너무 세서 그런가 이 주변 인연에도 과거가 좀 있거든요. 이게 또 잘못되면은 전전까지도 연락 올 수도 있는 어쨌든 끊겼던 썸이라던가 이 사람도 자기를 묘사하기를 저도 너무 힘들었고요. 저도 이 사람과 연락이 한동안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하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번 분의 상대방인 것 같거든요. 이번 분은 뭔가 새로운 인연보다는 이 재회의 기운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상대방은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도 과거가 있었던 사람인데 헤어지고 나서 좀 자기 발전을 하고 새로운 새 마음 새 뜻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같이 우리 함께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오시는 분인데 여러분과도 지금 좀 비슷한 느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자꾸 이 사람이 과거의 인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새로운 인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자신 있게는 들이대긴 하는데 여러분이 거절을 하면 이분도 바로 딱 잘리는 그런 인연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냉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지금 이런 마음, 연락해보고 싶다, 한번 얘랑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안고 재회나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뭐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이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다정하게, 너무 다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건지 아시죠? 적당히 이렇게. 12월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재회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분은 12월이 아니더라도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줬던 거, 여러분과의 이 추억이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 세게 와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 후폭풍 같은 거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이분은 정말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나 안 만나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연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좀 낮추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마음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아프지요? 이러면서.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상대방이 흘리는 정보 같은 거를 좀 수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라는 게 염탐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신호를 보낼 거거든요. 이 출발 전에 그 신호를 여러분이 좀 알면서 그런 거 시동을 좀 시동 거는 거 좀 잘 보시고 이번 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 네.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 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상대방이 참 여러분을 이렇게 화나 있네요. 이 흐름이 12월까지도 가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걸 멈출 수가 없는데 이게 좀 분노의 생각이거든요. 배신을 당했다. 어떻게 쟨 저렇지?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연락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연락을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이 참 흥미로워요. 12월에 여러분들은 조금 준비하는 것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좀 풍요로워지면서도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뭐 잘못하셨나요? 3번 분이 혹시 뭐 잘못하셨는지 3번 분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해보되 조금 미안한 마음도 계시거든요. 3번 분이. 근데 상대방은 화나 있고 3번 분은 조금 미안한 반. 근데 3번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히 재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새 출발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이 사람과 될 거라는 생각 안 하면서 뽑으셨을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 혹은 조금 미련은 좀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 사람에 대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 상대방이 궁금해서 누르신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상대방은 참 여러분 근데 이 연애로 인해 많이 배운 건 많다고 해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연애 그리고 이 마음은 12월까지도 좀 지속돼요. 여러분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근데 연락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화가 난대요. 연락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여러분과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인한테도 화가 나는 거죠. 얘는 안 만날 거라고 이러면서 약간 혼자서 싸우는 느낌? 그래도 만나보자. 절대 안 만날 거야. 내가 얘를 다시는 만나나 보다. 이런 마음이 감성과 이성이 싸우는 게 강해 보이시거든요. 왜 이렇게 상대방이 진짜 그냥 승질이 그냥 이만큼 났어요. 완전 이만큼 났어요. 화난 마음은 진짜 중반까지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상반돼요. 여러분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연락 안 할 거다. 왜 이렇지? 정말 이 3번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상대방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평화롭고 풍족하고 그래 12월 흐름도 여러분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번 분은 재회를 그렇게까지 간절한 느낌이 안 든다고 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허전하긴 한가 봐요. 이 상대방이 없음에 대해. 근데 저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12월에 좀 새 출발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연도 여러분 과거의 사람과 좀 비슷해요, 성격이.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사람은 난 연락하더라도 화나서 연락할 수 있어요, 이분은. 초, 중, 후에 연락 가능성은 다 있거든요. 근데 초반, 중반은 특히나 좀 화나서 연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좀 욱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께 오는 주변 인연을 봤을 때도 상대방과 조금 비슷한 성격이라 저는 이게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거든요. 다가오는 인연이 갑자기 만나게 돼요. 어떠한 접점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엮일 거예요, 여러분과. 엮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귄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과 어쨌든 연이 닿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 집에만 있을 거예요 해도 한 번 나갔을 때라던가 어쨌든 12월에 여러분께 좀 갑작스러운 인연이 탕 하고 옵니다. 아마 여러분과 성격이 참 잘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맞아서 싸우는 거.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변에서 소개를 해줄게. 소개팅 받아볼래? 아니면
얘가 뭐 네 사진 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좀 주선될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던 사람이라기보다 갑작스럽게 소개팅 아니면 갑자기 만난 사람이 번호를 딴다던가 이런 식의 이런 새로운 인연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연락 가능성은 할 마음은 초중후 다 있지만 좀 희박해요. 저는 이 3번 분의 상대방은 연락이 오더라도 이번 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대방 참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증이 되게 강하게 남아서 애정도 있지만 화남, 분노가 더 강해가지고 저는 근데 3번 분 같은 경우는 연락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도 보여지면서 또 아까 제가 이 새로운 인연이 이 상대방과 좀 비슷하다 했잖아요. 주변으로 인해서 좀 잘하면 다시 엮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과. 뭐 저희는 겹지인이 없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꼭 겹지인이 아니더라도 그 각자의 지인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지인. 여러분은 모르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대방도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연락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반반. 소개팅 같은 그런 거랑 그다음에 분노의 연락 혹은 후반대에서 오는 연락은 그리움의 연락이긴 해요. 근데 연락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긴 해요. 이 분노가 좀 잠재워지면 여러분에 대한 원망이 좀 잠재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고 그래도 여러분이 더 좋다 하면은 그때는 연락이 오실 건데 지금 감정 정리가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연락하면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지금 상대방 불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물이랑 좀 적절하게 섞여 있거든요. 물이랑 공기. 근데 여러분의 물이 상대방에게는 물이 아니죠.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기도 있다 했잖아요. 이 바람과 기름 엄청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참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뚜렷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리고 3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왔을 때는 3번 분이 좀 숙여주셔야 돼요. 한동안은 좀 토닥토닥 많이 해주시고 좀 떠받들어 줘야 되거든요. 물론 3번 분도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3번 분들이 엄청 잘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3번 분은 아니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제가 원망스럽다고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재출발 권유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원망과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은 연락 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달의 흐름으로는 조금은 희박하지 않나.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여러분을 정리도 못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박하다는 거지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카드 정리하면서 말하면 좀 놓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3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응? 왜 이걸 내가 내 장식 자꾸 뽑았지? 자,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희한해요. 4번 분의 이제 12월의 흐름으로는 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돈을 좀 쓰실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으로 봤을 땐 여러분은 좀 어느 정도 의미 없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또한 좀 내가 연락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 라는 마음이 좀 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참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진짜 여러분 생각으로 12월 중반까지가 그리움이 끝판왕이 되는. 근데 이제 12월 후반 또 1월로 되면서 다음 달이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중후반쯤에 좀 가능성이 있어요. 초반은 여러분이 연락해도 안 좋고요. 상대방도 그닥 안 반깁니다. 아니면 후반에 여러분이 연락해봐도 괜찮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후반으로 가면은 진짜 연락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좀 강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4번 분 중에서는 이미 한 번은 잡아보셨지 않을까 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가 왔으면 네가 왔지 나는 이제 안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도 일부러 약간 여러분 자극시키려고 좀 보란 듯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라면 특히나 상대방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예요. 정말 잘 산다는 걸. 근데 웃긴 게 여러분은 거기에 겉으로 티를 안 내거든요. 잘 됐네 이러면서 속으로는 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후반에는 여러분이 연락하면 좋을 것 같고 중반부터 후반은 상대방이 연락 올 가능성은 있는데, 네,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이런 이 과거에 좀 얽매인 걸 좀 풀고 나면, 응어리를 풀고 나면 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냥 제외만 보고 새로운 인연을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새로운 인연도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좀 풍족하신 분이고 워낙에 참 애정이 많으신 분, 되게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참 뚠뚠하신 분이에요. 존중하실 줄도 알고 이벤트 이런 것도 잘하고 약간 로맨틱스러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있으면은 자기 삶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에게 조금씩 작업을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연이 정말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만 오면 된대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 상대방을 만나면서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돈을 쓰셨거나 이런 감정을 더 쓰셨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도 그랬대요. 나도 애정 많이 쏟았어. 근데 나는 뭔가 찬밥 신세가 됐던 느낌이었어. 그 느낌이 나는 잊혀지지 않아. 애정 결핍인가? 네, 저는 이런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도 여러분께 올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좋은 소식과 함께 온다 했잖아요. 그 말은 좀 애가 바뀌어서 오거든요, 이 사람이. 전에 알던 나의 모습은 잊어줘 이러면서 약간 멋있게 돌아오려고 하는. 근데 저는 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께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너 되게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럴 정도로. 근데 이 새로운 인연은 이미 뭐 드러냈을 수도 있고 좀 천천히 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 강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새로운 인연과 좀 새롭게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 상대방이 보란 듯이 잘 지낼 때 여러분 속에서 좀 천불날 수 있거든요. 열받고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이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연이 지금 눈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조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돌아다니진 못하시겠지만 저는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께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꾼이십니다. 부족함 없이 여러분께 애정을 다 쏟으실 분.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애들일 조언은 서로가 서로를 좀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애 헤어짐이라는 게 한쪽이 잘못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둘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한쪽이 막 일방적으로 잘못한 부분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라고도 조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입장을 이해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 연락이 닿았을 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언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좀 기다린 보상이 온다고 하거든요.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근데 이 보람이라는 게 이 새로운 인연도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냈던 그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4번분의 상대방도 나쁘진 않거든요. 4번분의 상대방도 뭔가 이 이별이 완전히 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 출발하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고 여러분이랑. 네, 저는 중후반 예상은 합니다. 특히 후반에서 다음 달, 길면 다음 달까지. 다만 좀 여러분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새로운 인연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이분은 전체적으로 화가 안 보이시는 분? 온화하세요.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나 이렇게 좀 풍족하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대화로 풀 줄 아시고 또 오해가 있으면 항상 대화 먼저 하려고 하시는, 상대방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조금 12월의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좀 화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도 결정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좀 상대방께 연락을 하려면 후반부터나 혹은 후반 시작 바로 전에 그 중반 정도. 중반도 그 초중반이 있고 중후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후반을 저는 굳이 연락을 하려면 그게 좀 좋죠. 근데 저는 상대방이 연락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근데 해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가 어떨지가 모르죠. 답은 올 건데 새로운 인연을 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5번 분. 자,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번 분에게는 연락 올 가능성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좀 많이 희박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탈주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들 표출하기보다는 좀 굉장히 속으로 삭히려는 게 많아지고 내 상대방도 근데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쟤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지? 쟤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좀 여러분이 좀 상대방한테 되게 잘해줬나 봐요. 참 따뜻했던 사람이다. 고마웠던 사람인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 복잡하다. 상대방은 확실하게 이 이별을 인지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끝났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계신데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이 다른 거죠. 생각으로는 정말 끝났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해줬던 거. 여러분과의 추억 같은 게 정말 사이사이에 있는, 일상의 사이사이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딱 그게 상대방의 지금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상대방은 숨겨요. 여러분께 안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 같거든요. 정말 여러분께 연락하고 싶고 여러분이랑 연락을 하면은 만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만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예요. 솔직히 내가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갈팡질팡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5번 분 같은 경우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연락을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으면서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대방도 복잡해요. 지 머리가 터질 것 같이. 근데 오히려 5번 분은 좀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 깊었지만 막 그렇게 상대방처럼 미치게 힘들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12월의 흐르면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해지시거든요. 이것만 봐도 너무 천하태평만 봐도 아시겠죠? 5번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이 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여럿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약간 좀 누굴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좀 굉장히 냉정한 모습, 약간 철벽을 좀 잘 치는 모습에 사람들은 약간 다가가진 못하는 인연들이 많아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좀 관심 있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못 다가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쟤는 딱 봐도 차겠다, 나. 내가 저렇게 고백하면은 차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을 좀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몇 명은 좀 느껴지실 거예요, 12월에. 쟤 나 좋아하는 거 맞네. 그러니까 누가 날 좋아한다 생각이 들면은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마음에 들면 여지를 주는데 여지를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강하거든요. 뭐 만나면 만나고 뭐 하면서 그냥 좀 12월은 조금 네, 느긋하고 만나더라도 그냥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자체가 의지가 많이 없어요. 그 연애의 강력한 의지가 많이 안 보여요. 물론 초반이랑 후반 되면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은 가지거든요. 괜히 이제 막 어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12월에는. 그리고 여러분께 들이대는 인연이 12월 초부터 초반 아니면 중반 말고 아예 초반 아니면 아예 후반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느낌은 오거든요. 그리고 이 조언 카드에서도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라고 하거든요. 뭐가 될 것 같다. 누구랑 될 것 같다. 뭐 연락 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좀 촉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게 뭐 이 촉이라는 게 그럼 연락 온다고 생각하면 연락 오는 건가가 아니라 그 여러분만의 그 촉이 있잖아요. 아 이번에는 연락 안 오겠는데? 아니면 쟤 나 좋아하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촉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부분 맞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좀 간절한 마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인연도 오고 그리고 이 상대방을 제가 지금 모르겠다 했잖아요. 진짜 이분은 다시 다른 타로를 보던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연락을 할까 말까 이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희한해요. 자기 딴에 방어태세 엄청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그리워하고 또 다가갈까 하면서도 아니야 이러고 좀 네, 복잡한 사람이네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 같네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 지금 혼자 보내든 혹은 누가 옆에 있든 좀 여러분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안정을 찾을 때쯤에 그때 이제 뭐든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안정이 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도 12월엔 좀 그래도 많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도 저는 새로운 인연을 조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상대방 연락을 기다리셔도 좋지만 한동안은 일단 12월에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당카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제외운 봐드릴게요 하는데 연락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5번 분에게만 따로 혹시 모르니까 5번 분은 제가 좀 추가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 마음이 너무 애매콩떡해요. 좋습니다. 저는 이 상대방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확실히 두각을 드러낼 것 같아요. 이 추억 카드를 보니까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묻어두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묻어둬야겠다. 좀 여러분도 속마음을 좀 안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네, 무당 카드에다가 이제 저지먼트 카드가 나와가지고 우연찮게 만난다던가 좀 예상치 못하게 연락 올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으로는 이미 초반에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장담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추가 카드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옵니다라고도 못하겠는 게 또 여기 3소드가 나와가지고 연락이 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분은 연락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연락 같아요. 이번 분 찝찝하시겠다. 죄송해요. 다른 타로집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사람들 만나줘요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께 특히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에게 좀 기회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번 분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리딩이 다 끝이 났어요. 저는 재회라는 게 얼마나 헤어져 있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 만났을 때 그 헤어진 기간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냥 그리워만 하고 다시 만나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거든요. 근데 헤어져 있는 동안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고쳐왔던 사람이랑 다시 만나게 되면 싸우더라도 적어도 같은 문제로 싸우진 않아요.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과 헤어지면서 좀 이 관계에 대해 좀 냉정하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어떤 부분이 얘가 나랑 안 맞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너무 과거를 미화하면 안 돼요. 너무 이 사람을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미화하면서 기다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한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왜 헤어졌는지, 내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마냥 상대방만 미워하기보다는 제 잘못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저 자신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도 다음 연애 혹은 재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문제는 고쳐졌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잘못을 고친다는 게 그 사람을 위해 고친다기보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다음 인연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연을 위해 고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발전하고 싶지 뭐 덜 떨어지고 싶진 않잖아요. 어떤 연애든 저는 깨닫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독 깨달음이 많은 연애, 아쉬움이 많은 연애도 있지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물론 또 그런 생각은 들죠. 다음부터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이 사람이랑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인연이면 다시 만난다라는 생각은 옛날에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두 명 다 끈을 놓지 않는 전제하에 누군가 한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누가 움직일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이 다시 닿을 때 자기 개발하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힘들거든요. 막 눈물 흘리기 바쁜데 자기 개발할 틈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움직이시고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진짜 옛날에 헤어졌을 때 울면서 운동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이란 살은 다 빠지고, 제가 원래도 좀 마른 편이에요. 이 헤어지고 나니까 몸무게가 진짜 완전 떨어진 거예요. 진짜 저 한 6kg? 6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안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헤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또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재밌는 거 많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복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꼭 복채로 뭐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거 안 남겨주셔도 돼요. 영상을 보실 때 광고가 뜨잖아요. 광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게 다 도깨비한테 가는 복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댓글이나 좋아요, 구독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반에는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겠다고. 근데 그냥 저는 구독도 누르고 싶은 사람이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오늘 봤는데 이거 복채 내야겠다 하면서 구독하시기보다는 그냥 누르고 싶을 때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구독은 안 하더라도 뭐 가끔 생각나서 찾아온다던가 그러다가 구독하고 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는 거니까.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도 되고, 물론 좀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가끔은 공감 가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제 입장으로 공감된 적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공감된 적도 있고, 무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팅만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광고를 보면서 그래, 난 복채 냈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이랑 좋아요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댓글이 참 좋더라고요. 아니면 제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댓글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